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장난삼아 수업 중에 20대 여교사의 머리를 때린 일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었죠. 어처구니 없게도 친구와 내기를 해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선생님을 때리면 2만 원 주겠다라고요. 해당 선생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낼 정도였는데 그 학생은요 고작 정학 10일 처분에 그쳤답니다. 이게 징계입니까? 방학입니까? 학생들 인권을 강조하는 사이에 교권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은요 스승의 그림자 빼놓고 다 밟는 것 같아서 우라가 치밉니다. 이 땅의 선생님들 그래도 기운 내십시오. 7월 오늘 며칠일까? 15일이죠. 7월 15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제가 몰랐네요. 주말에요. 광주의 한 주택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정말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의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도망치듯이 달려가고 곧이어 다른 남성이 뒤를 쫓아옵니다. 네, 이내 둘은 몸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 따라온 남성이 빨간색 동그라미 속에 따라온 남성이 갑자기 손에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아이고. 네, 손을 크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무자비한 범행을 이어갑니다. 네,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주변에 인적이 드문 것도 아닌데 극악무도한 흉기 난동은 계속되고 이 남성은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납니다. 아이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차를 세워두고 신고를 합니다. 네. 경찰이 출동을 했고 현장 조치를 하는데요. 네. 자, 이 남성은 이미 도주를 한 상태죠. 그러네요. 일단 심각한 피해를 입은 네. 피해자를 위해서 또 구급차까지 출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당시에요. 오윤성 교수님. 저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도주했잖아요. 저 피해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일단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망을 하고 아유, 말았습니다. 세상에요. 이게 이제 지난 13일 날 밤 9시 55분에 네. 광주 오치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네. 가해자는 47살의 남성이고 네. 피해자는 39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느냐 네. 한번 따져보니까 지난 4일에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술을 마시다가 폭행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 가해자는 합의를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저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랑이가 발생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살해해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폭행 사건을 한번 합의를 해보려고 하다가 네. 살인범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예. 폭행 사건, 자기가 애초에 잘못을 저지른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요구해달라고 만난 자리였다면 애초부터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흉기는 대체 어디 났을까 궁금합니다. 네,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살해를 하기 위해서 했기보다는 일단은 둘 다 술을 마시면서 합의를 요구했는데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기 싫다라고 했고 그 와중에 맥주를 가지러 이제 가해자가 가면서 흉기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이에 피해자는 피했는데 저 장소가 그 주점에서 150m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아주 대로인데 아마 따라와서 흉기로 휘둘러서 지금 살해를 하게 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뭔가 이 피해자분도 당시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챘나 봐요. 이 가해자가 주점 안에서 맥주를 가지러 간 사이,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가지러 간 사이에 주점 밖으로 긴급히 몸을 피신했는데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CCTV 보신 것처럼 따라와서 무차별 흉기 공격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둘이 자주 싸워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처음에 1차로 식당 안에서 맥주병으로 때려버리고 다시 또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니까 주방에 있던 칼 들고 쫓아가서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합의를 애초에 원했던 이 사람 그러면 무릎 꿇고 반성하고 무릎 꿇고 애원해도 모자란데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합의가 꼭 필요했던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하. 단순 폭행 같고요. 단순 폭행의 경우는 합의가 된다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고 공소가 없음이 됩니다. 네. 또 이 남성은 지금 전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업무방해죄라든지 폭행 치상죄라든지 13범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입건이 돼서 또 합의가 안 돼서 기소까지 된다면 가중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합의를 꼭 하려고 했고 근데 합의가 거절당하냐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다고 합의해달라고 만난 자리에서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런데 앞서 경찰 얘기 들어보면요. 장희영 교수님. 둘이 원래 자주 싸웠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둘이 원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4년간 한 동네에 살면서 함께 알고 지내던 사이였었고 아하. 심지어는 이 주점에서 종종 술도 함께 마시던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네. 아마 이 가해자 평소에도 아까 뭐 전과도 나왔습니다. 폭행이 약간 습관처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다가 지난 4일 날 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날도 그냥 말다툼을 하다가 단순 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시 이 가해자는 지금 예희 씨였었고요. 뭐 맥주병으로 그랬는지 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말다툼 끝에 폭행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이제 이 사람이 경찰에 입건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네. 이제 합의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흉악한 살인까지 이어진 아이고. 것인데 그때 사실 이 피해 남성이 크게 상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안 해주니까 아마 이 사람의 분노가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알고 지내던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으면 웬만해서는 무릎 꿇고 빌지 않는 이상 누가 합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애원하고 했어야죠. 그런데 이걸 합의를 안 해준다고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앞서 김기혁 아나운서 이 사람이 CCTV를 보면 저런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도주했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잡았습니까? 그러면? 예,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고 이 남성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그 해당 장소가 광주였습니다. 네. 광주에서 약 100km 가까이 떨어진 전남 해남으로 도주를 합니다. 멀리도 갔네요, 진짜. 예, 네. 여기에는 그러니까 부친의 그 남성의 부친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그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추적에 나서서 해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검거하려 했는데 네. 이 남성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격하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도 굉장한 대치 상황을 벌이다가 네. 결국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네. 이 남성을 제압하고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네. 흉기까지 있었으니까 경찰이 제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테이저건을 쏴서 검거를 했는데 최명기 원장님, 저런 흉악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친의 묘가 있는 해남까지 갔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해야 될 때는 자신의 고향이라든가 익숙한 쪽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가능성은 부친의 묘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도주를 한 겁니다. 해남으로. 그나마 익숙한 곳일까요? 네,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인기척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만약에 경찰이 쫓아온다고 생각이 되면 또 산으로 도주를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게 본인이 익숙한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부친 묘소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자신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때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잘못해온 것에도 죄책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만약에 죄책감과 극단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이 사람은 아마 알코올로 인해서 본인의 충동성이 조절 안 되는데 우울증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똑같은 술을 마시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도 진정한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해결할 상태로 이 상대방을 만났는데 문제는 술을 마시게 되면서 처음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자신의 행동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친 곳이 부친 묘소가 있는 고향이다. 그런데 그걸 하늘에 있는 그 부친이 용서할까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자수를 했어야죠. 자수라고 모든 죄를 잘 달게 받겠다고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지훈 변호사님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람한테. 네, 지금 살인죄죠. 살인죄인데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살인이 될 수가 있고요. 보복살인은 형이 높습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우발적이라 하지만 거의 흉기 같은 거 갖고 가는 거는 계획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처벌될 것이고 긴급 체포됐고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네, 지난달 28일 아침 5시 40분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한 3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이 네. 여성 빌라에 살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빌라 출입문 안까지 따라 들어왔고요. 이제 이걸 눈치를 챈 여성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 피의자는 이제 겁이 나니까 도주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결정적인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 충분히 또 충격을 줄 만한 섬찟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만 하나 정정하고 갈게요. 당시에 그 남성은 저희 취재 결과 20대 남성으로 일단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선 다른 언론에서는 뭐 30대라고 전해졌습니다만 저희 취재 결과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20대 남성으로 일단 정정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성의 뒤를 새벽 시간에요 따라간다는 게 이거 얼마나 여성 입장에서는 오싹하고 두려울 거예요. 김경아 아나운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여성도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CCTV 등을 통해서 이 남성을 잡아내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말이죠. 네? 이 남성의 정체 누구였을까요? 왜요? 시청자분들도 참 의아해 하실 텐데 아하. 이 남자는 서울의 한 경찰서 관제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는 20대 남성 순경 15였습니다. 허허. 네, 그러니까 경찰이었던 거죠, 이 네. 남성이. 예, 여성을 따라갔던 남자가 경찰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네. 물어보니까 이 여성에게 술 마신 상태에서 좀 호감이 가서 내가 따라가게 됐다. 알던 여성이에요? 아니, 알던 여성 아닙니다. 본인은 그냥 술 마신 상태였는데 처음 본 여성이에요? 네, 길을 가다가 이 여성을 본 거죠. 근데 호감이 생겨서 따라갔다 이겁니다. 본인은 호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성분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혐오감이에요, 혐오감.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일단은 하나 짚어볼게요. 순경 15는 대체 어떤 직책입니까? 일단 이제 그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중앙경찰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습니다. 네.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지망을 했던 그 해당 그 지방경찰청에 가서 정식 경찰관이 되기 이전에 그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른바 뭐 수습 경찰이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습을 아하.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저 사람은 뭐 사실은 정식으로 임용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저 15호를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중앙경찰학교로 가서 이제 그 임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자기가 원래 이제 지원을 했었던 네. 그 지방경찰청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아마 저 정도의 그 지금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 지방경찰청에서 나중에 임용을 할 때 정기 임용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뭐 어떤 징계를 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징계를 먼저 할 것이고 네. 나중에 임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심사도 또 하게 되죠. 설마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마요. 진짜 이거는 설마입니다만 설마 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경찰로 임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우리가요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서 발벗고 뛰어다니고 검거하는 경찰들 뉴스파이터가 노고 치하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요 처음 보는 정 호감 있다고 새벽 시간에 따라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국은 평소에는 우리가 본인이 상대방 여성이 있으면은 상대방 여성한테 본인이 어느 정도의 그 매력도가 있는지를 갖다 본인이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성적인 부분의 충동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상대방의 거부감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전부터 그 표정을 보고 인지하게 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 문제를 갖다 일으킨 순경 15가 이게
술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술을 갖다 끊는다 그러면은 이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은 매번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여태까지 일이 없었고 요번에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충동이 문제야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똑같이 술을 먹는 한 똑같은 일은 점점 더 자주 반복되게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이건 술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누가 이런 의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 법으로 입건됐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수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직 그 수사 개시 통보만 받았지. 네. 결과 통보 아직 못 받아가지고요. 지금 일단 대기 발령한 상태고요. 네. 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이제 그 후에 이제 징계 절차는 따를 예정입니다. 그냥 박준 변호사님, 네. 뭔가 그냥 이 걱정되는 게요. 이 경찰 물론 신중하게 말하는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보세요. 지금 대기 발령 상태고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그 후에 징계 절차를 따를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뭐야? 제 식구 감사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주거 침입죄로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고요. 공동주택의 다른 목적으로, 뭐 범죄 등 다른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될 것 같고, 네. 아마 주거 침입죄가 다 해결되면 그 이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오늘 보도됐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 쉽게 봐주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경찰 15가 벌써부터 범죄를 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에서도 임용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요, 장희영 교수님, 경찰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질 때 떨어진 거예요, 지금. 경찰들,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경찰들 먹칠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경찰,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경찰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어쩌면은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경찰이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이 임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으로도 이제 앞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 문제가 크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벌어지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함께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조치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계라든지 이런 사후 처리가 좀 즉각적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 윤리의식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경찰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체계도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에서도 요즘은 경영 윤리를 필수로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네. 생겨요. 그런 것처럼 경찰들도 지금 많은 훈련을 받았겠지만 경찰로서는 이러면 안 되지라는 스스로 자각이 좀 들어서 충동이 일더라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 만한 네. 이런 좀 체계적인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윤성 교수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경찰의 꿈을 갖고 있는 이 학생, 후학들을 지금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분노도 있지만 가슴도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 사건 접하시면서. 근데 사실 이제 이 15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수습을 해서 과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안 그래도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그 홀로 사는 여성들이 상당히 그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나중에 이제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적합성 같은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을 임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일단 임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 문제가 또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임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과연 이 사람이 앞으로 60세까지 경찰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안 한지 그것을 해당되는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일단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다 지금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수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강남 한복판에서 데이트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대로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옆에 있던 여성을 화단 쪽으로 밀칩니다. 여성은 힘없이 위에 쓰러지는데요. 여기서 쓰러진 여성에게 얼굴을 가격합니다. 야,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면서 이 여성을 또 넘어뜨린 다음에는요. 저 보시죠. 발로 차는 모습. 화단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발길질을 하고 택시 승강장 옆에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또 발길질합니다. 발로 얼굴을 차고요. 이 여성이 저항을 하려고 하지만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내동댕이 치고 네. 자, 주변 시민들이 와서 이 싸움을 말리는데 이 말리는 과정에서도 또 주먹질을 합니다. 네. 자, 시민들이 주변에 많이 모였어요. 자, 경찰 신고가 들어가서 이 남성 검거를 하게 됩니다. 네, 현장에서 체포가 됐나 봐요. 네. 그런데 물론 저 폭행이 20분간 무려 20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네, 저게 이제 8일 오전 3시 40분입니다. 아마 이제 뭐 술을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관이 30대 남성이 지금 현재 이제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여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때린 이유가 뭐냐면 술 마시고 다툰 이후에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다투고 화가 나면은 무조건 저렇게 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평소에도 자주 때렸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20분 정도를 저렇게 어떤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평소에 항상 저 여성에 대해서 그냥 주먹을 휘둘렀다. 네. 이렇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입니다. 알고 보면 악마 같은 본성이, 술로 인해서 악마 같은 본성이 드러난 거 아닐까요? 최명기 원장님. 네, 맞습니다. 보통 저렇게 본인이 술을 마시고 화가 나서 때렸다 그러지만 사실은 폭력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런 가해자들은. 통제를 위한 도구를 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살아야 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순간적으로 본인이 이제는 이전에 폭력으로 안 돼야 되겠다 그러면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갖다 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여성이 굉장히 오래 구타와 학대받으면서 살면은 네. 왜 그러면서 살았지 하게 되지만 구타 학대를 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남성이 종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여성이 완전히 자기를 떠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른 남성한테 가서 다시 사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여성을 갖다 파멸해야 된다는 의미로 때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남자가 진짜 술 때문에 때렸다 그랬다면은 지금 진짜 미안해해야 되고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핑계도 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이 원래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다툰 지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술을 마셔서 때렸다기보다는 저 여성을 용이하게 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술을 마신 거고 술을 핑계로 대는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요, 사실은 경찰이 출동 안 했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사실 20분이나 걸렸을 정도로 경찰이 현장에 안 왔다는 것은 신고가 물론 늦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그런데 폭력의 수준이요, 폭행의 수준이 정말로 무슨 범죄, 조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발길질을 합니까? 네. 뭐 이걸 갖고 특수 폭행 내지 특수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20분간 무자비한 폭력, 이 남성이 여성을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는 아닙니다. 이거는 상해죄 내지 더 중하게 처벌이 될 것이고요. 네. 여성의 어떤 합의라든지 처벌 유무에 따라서 더 엄격하게,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파이터에서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것은요, 그냥 무자비한 폭행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별로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혹시라도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법의 엄벌을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잠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속 전 피의자신문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강지환 씨 모습 보여드리는 바가 있는데 뉴스파이터 방송 끝나고 강지환 씨가 했던 말이 뉴스로 전해지면서 또 한 번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이었고요. 시간은 오후 11시쯤이었습니다. 경기 광주시 강지환 씨의 자택에서 소속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또 2차로까지 이어졌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 2명이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이 강지환 씨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걸 받고 나서 언론의 심경을 밝혔어요. 일단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모든 여러분께 충격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세요? 네, 형식 임하겠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신을 오빠라고 지칭했어요. 아마 평소에 그런 호칭으로 불렸던 것 같아 추정이지만요. 그런데 지금 언급한 대목 중에서 귀에 일단은 바로 들어오는 게 장희영 교수님. 동생들이 아마 그 피해 여성 2명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데 대체 댓글들 내용이 어떤 거길래 저런 말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성폭력 사건이 나오면 항상 뒤따르는 이야기인데 여성들을 마치 당신들이 이런 행동이 벌어질 만한 일을 같이 했다라는 식의 이제 엄청난 2차 피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지환 씨의 집인데 왜 거기까지 갔느냐.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들은 그 집을 떴는데 왜 당신들 둘은 끝까지 그 집에 남았느냐. 당신들이 그 집에 남은 것 자체가 이런 피해를 뭐 야기했다거나 혹은 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추측성 댓글인 것인데 사실 이게 정말 일반적인 집에 놀러 갔더라도 사실 놀러 간 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만 또 강지환 씨의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거하는 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별장 같은 개념으로 고급형 단독 주택인데 별장처럼 되어 있고 뭐 홈바도 되어 있고 방송에도 좀 나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잘 수 있는 방도 상당히 여러 개 있고 좀 화면에 나옵니다만 굉장히 큰 규모의 집입니다. 몇 층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1층에는 바처럼 술을 마시고 이제 각자 손님들이 뭐 2층에 가 자고 3층에 가서 자고 뭐 이렇게 또 강지환 씨 방도 있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일뿐만 아니라 종종 이 집에서 이런 술자리가 있었고 종종 많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가는 일종의 MT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자체가 추측 자체가 잘못된 추측입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 자체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또 큰 2차 피해인 거죠. 일단 앞서 그 강지환 씨 경기도 광주 오포읍인가요? 저곳이 이제 뭐 지명에는 읍이 들어가지만요. 저기가 그 번화가랑 별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앞서 그 외경을 보면요. 언뜻 보면 그냥 무슨 미술관, 전시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말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내부 모습은 저희가 잠시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심사 받고 나올 때 모습 다시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찰들 일단 같이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보세요. 저 앞에 서요. 포토라인은 없었지만 일단 씁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일단 머뭇거려요. 이땐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보세요.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데리고 갔는데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뭔가 작심하는데 저희 다시 와서 말을 꺼낸 거예요. 처음에는 2, 3초간 머뭇거리니까 경찰들이 팔꿈치를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자 갑시다 하고 신호를 보내서 걸어가는 순간에 강지환이 뒤를 돌아봐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해서 다시 언론 앞에 선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인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까 얘기 중에요. 저는 지금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멘트가요. 저 발언이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댓글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과합니까? 뭡니까 이게 대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당시가 영장 실질심사 직전이거든요. 네. 일단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해버리면
혐의가 다 인정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저 때는 영장심사 마치고 나왔을 때 모습이에요. 네네. 직후입니다. 직후인데 네.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다 인정해버리면 본인의 혐의가 다 인정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혐의는 얘기를 하지 않고 혐의를 빼버린 댓글이 달린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게 어정쩡한 좀 사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아마 좀 조언을 받고 한 것 같아요. 다 인정해버리면 조사받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고 일단은 미안하다 얘기는 하자. 이렇게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저 발언에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박준일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강지환 씨의 집이요. 한때 예능에 소개될 정도로 범상치 않다는데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는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실제로 그 방송에 나왔던 강지환 씨의 자택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속사 직원들과 함께 마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바 형식의 방을 살펴보면은 네. 정말 그 서울 강남에 있는 그 바나 뭐 술집을 연상시켜요. 일단 저 예. 주택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언뜻 보니까요. 네,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는데요. 정말 보시는 것처럼 술병들이 지금 이제 그림이라서 다 그리진 못했을 거예요. 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상황은 저희 사파가 선생님 무슨 상상으로 그린 건 아니고요. 당시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화면을 토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렸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상력으로 그린 건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당시에 저 당구대도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당구대도 있었고 정말 네. 그 바 형식의 기다란 테이블과 함께 의자, 저 술병이 정말 그 한 켠에 빼곡하게 차여 있습니다. 아하. 정말로. 지금 네. 이제 그림이라서 다 그리진 못했겠지만 네. 정말 가득 차 있었고 소파도 한 켠에 있고요. 이제 바깥에 보이는 이제 창문도 쫙 전경이 보이게 되어 있고 네. 저렇게 강지환 씨의 본인 사진도 네. 그 이제 고급 바를 연상시키는 그 공간에도 걸려 있었습니다. 네. 네. 저렇게 이제 저런 내부 모습도 이제 공개가 되니 다시 이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화면인데 그게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지금 앞서도 이제 그 2차 가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피해자분들이 진술을 통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있던데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그게 아주 핵심적인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보도가 될 때는 저게 이제 그 1차를 하고 난 이후에 강지환 씨 집으로 이 피해자들이 2차를 하러 갔다. 술자리 2차를.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새로 밝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게 2차가 아니라 아예 낮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은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구조라든가 이걸 보게 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남들을 좀 초청을 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구조고 다른 그 술집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정도의 굉장히 그 좋은 구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드라마 촬영이 취소가 됐다 그래요. 그날. 그래서 이제 낮부터 그러면 술을 마시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강 씨 집 앞에서 발견돼 있는 그 사건 당일에 네. 그 날짜 영수증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맥주 500ml짜리 10캔 그리고 소주가 360ml짜리가 8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월 9일 날 이 영수증의 그 술의 그 어떤 구매 양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이 마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양인데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제 여성들에게 어떤 그 2차 피해를 가했냐면 너희들 왜 1차 끝나고 그 집에 갔어? 그리고 왜 그 집에서 그냥 머물렀어? 그러면 니네들이 혹시 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2차 피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 이 그 보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의혹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화면 보니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강지환 씨 집 앞에 무슨 종이 상자에 보니까 술병들이 여러 개 쌓여있던데 아마 그때 마시고 내놨던 술병인가요? 그걸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확인하게 된 건데. 저거군요, 네. 예, 그 쓰레기통 많구나, 안에 있는 많네요, 이제 네.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그 날짜가 그 사건 당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영수증에? 아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건 당일에 마신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심각한 게요. 정말 저는 이런 네티즌 분들 좀 자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피해 여성분들한테 아니 그러면 왜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도 하지 않고 뭐 신고도 본인들이 하지 않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112나 뭐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인한테 전달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네티즌들이 많이 문제를 네. 제기하고 의문을 가지는 부분인데 일단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있고 여기서는 또 다른 또 상황이 이번에 북선 변호사를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요. 네. 이 지역이 뭐 시골은 아닙니다. 뭐 저도 네. 그 근처 자주 가는데 시골은 아닌데 특정 전화기가 터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특정 회사의 전화기가. 기지국이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 여성이 전화를 13차례 정도 시도를 했는데 했대요? 전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문자를 통해서 어떤 감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했고 그리고 이제 전화하고 했던 부분들은 지금 증거 자료가 지금 다 있습니다. 13번 했던 통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네티즌들이 좀 오해했던 부분들 왜 문자를 했느냐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좀 풀어졌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오윤성 교수님. 그러니까 애초에는 저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아니 저렇게 갇혀 있다고 긴박한 순간이면 본인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왜 저희가 경기도 광주였잖아요. 서울에 있는 지인한테 나 갇혀 있어 경찰에 신고 좀 해줘라고 문자를 보내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의혹이 좀 해소됩니다. 이걸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아하. 실제로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우린 모르죠, 진짜. 예,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 네. 예를 들어서 그 6.25 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갔다니까, 고속버스 타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어떤 그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일단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나면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네. 네티즌들이 어떻게 저런 그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피해자들이 혹시 어떤 다른 마음을 먹고 난 뒤에 이 강지한 씨에 대해 가지고 뭔가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피해자화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2차, 3차 피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강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바로 동생들이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고통받는 네. 것을 알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갖다 할 정도가 된다면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정말 남에게 자기들은 이렇게 돌을 탁 던지지만은 맞는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이 사건은 흘러갈지요. 계속해서 아직까지 경찰이 공식 브리핑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이 사건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같은 건 별로 안 좋아요. 달갑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은 좋을 것 같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번에도 시민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 조금 어린 영웅들입니다. 아하.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한 남성이 오르막길에 세워둔 차량에 고인목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네네. 아마도 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였겠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차가 뒤로 밀리면서 이 남성이 이 승합차를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이제 세상에 다리 아이고. 넣으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결국 이 차량 밑에 깔리게 됩니다. 세상에. 근데 마침 이때 마을 버스가 지나가는데 네. 버스 기사가 발견을 하고 네. 이 버스에서 우르르 누가 내립니다. 아. 네, 여기 시민 영웅들이 있는데 네. 자, 복장이 학생들이에요? 비슷하죠? 교복입니다. 학생들, 네, 교복을 입은 여고생 5명이 버스에서 내려서 네. 이 남성을 발견하고 이제 더 밀리지 않도록 뒤에서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떠받치고 네. 있는 거군요. 네. 한 명은 또 신고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이 모습을 목격하고 또 도움을 요청해서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이 차량 밑에 깔려있던 남성을 결국에는 구출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119 또 신고를 했었는데 네. 이 정말 영웅들의 도움 덕분에 네. 도착하기도 전에 이 남성을 구출했어요. 119 도착 전에 예. 저 분을 차량 바퀴에 깔리셨던 분을 구조해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로 저게요. 대단합니다. 오윤성 교수님, 저게 우리는 그냥 영상 보니까 쉬워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저 판단한 것도 대단하고요.
주체 없이 뛰어내려서 마을버스에서요. 지금 이제 저 여학생들이 아마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그런 사정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귀가하다가 네. 일단 뭐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거는 저 여학생들이 내리려고 제일 가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방들을 거기다 그 길에다 던져놔요. 아하. 그리고 이제 이 4명은 밑에서 밀고 네. 1명은 바로 119 신고를 하면서 나머지 또 1명이 또 도와달라고 크게 고함을 네. 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버스에 있는 기사를 포함해서 이제 건장한 남성들이 10명이 바로 이 그 승합차의 앞바퀴를 들어 올려가지고 저기에 끼어있던 그 남성을 구조를 한 것이죠. 아하. 그야말로 이 그 여고생 어벤져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구조에 힘썼던 학생 얘기 좀 들어볼게요. 세상에 이런 우여곡절까지 겪었다네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타고 있을 때 그 옆에 계셨던 아주머니께서 좀 크게 목소리로 또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치셔가지고 좀 상황이 좀 심각하구나 해서 저희가 내려서 빨리 좀 차를 밀면서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좀 급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방을 놓고 이제 구출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마을버스 아저씨가 차를 빨리 빼려다가 좀 이렇게 가방이 좀 찢겨지고 그런 상황. 예, 저런 선한 일을 하다가요. 자기 가방도 찢어졌대요. 세상에.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어쨌든 이 학생들도 대단합니다만 같이 합세해 주신 그 주변 어른들도 참 대단했어요. 맞습니다. 어른이 먼저 그 필요한 상황이라고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또 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 학생이 내려가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 모두 함께 이제 도움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저기 인간의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받침목처럼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거든요. 또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력의 힘을 갖다 받아서 만약에 그 다리를 갖다 통과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그때는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위에 더 커다란 손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구조 당시에 이 여고생 어벤져스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차가 막 밀려서 내가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고 그냥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말고 동네 주민분들도 이미 좀 몇 분 계셨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밀고 있으니까 다른 주변에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진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진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장희영 교수님, 우리 정혜정 양 이 마지막 얘기 참 대견합니다. 진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 안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만 대단한 일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훈훈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학생들이 아무리 여러 힘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차의 무게나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없고 내리막길이었잖아요. 밀다가 만에 하나 여학생들이 같이 깔리는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침착하게 119 신고도 하고 도와달라고 함께 외치고 많은 남성들을 불러 모았고 이런 것들이 이 여고생들이 정말 큰 일을 해냈다라는 칭찬을 할 만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렇게 정말로 긴박한 순간에 주저함 없이 그 현장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저분이 저 차량 바퀴에 큰 변을 당하실 뻔했던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다행히 그 119가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을 응급조치를 했는데, 가벼운 타박상이어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걸을 수 있다, 걸을 만하다 해서 간단한 조치를 취하고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거예요. 네, 천만 다행이고요. 근데 저 운전자분도요, 차주분께서도 저는 참 바르신 분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요, 비탈길에서 차량에 고인목 껴넣는 거요, 이게 바뀐 법규에선 저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요즘 지나다니는 데 보면서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분은 고인목 설치해놨잖아요. 참 법을 잘 지키시는 분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박준 변호사님, 네. 저렇게 장한 일을 학생들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네.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이 학생들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버스 기사한테 표창장을 수여했고요. 아하.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여고생 어벤져스다. 아하. 너희들은. 그래서 다들 이뻐요. 그래서 이 경찰에서 우리 여고생 어벤져스하고 버스 기사님한테 박수를 보낸다라고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5명의 학생들이요, 큰 일을 한 거예요. 부산 여자 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래요. 당시에도 어디 무슨 쇼핑 갔다 놀러 갔다 온 게 아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오는 길이었대요. 세상에 얼마나 대견합니까? 학교의 명예도 드높였으니까요.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한테 정말로 칭찬, 쓰담쓰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